이번 시간에는 제1편 첫 시간으로서 토공사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 나와 있듯이 토공사는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흙막이 공사도 포함이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대규모 공사일수록 토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기 때문에 미리 공사 전에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공법들의 조합이 중요한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공사의 일반 사항으로서는 세 가지 점을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 전에 검토해야 되는 사전 검토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사의 유형, 토공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토공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공사 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공사 하면은 공사의 유형으로는 터파기와 흙막이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검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미리 검토해야 될 것인가, 이제 관련 자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아닌 실제 현장의 그 대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여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은 누가 현장을 맡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장이 개설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흙막이 구조도면이 필요합니다. 흙막이 구조도면이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죠. 일단 흙막이 구조도면을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설계에 반영된 공법과 자재들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굴착 심도 및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팔 것이며 얼마나 넓게 터파기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공법의 적정성.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지만은 공법 간의 그 조합이, 궁합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공사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집안조사 보고서에 근거했을 때, 어떠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 서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서류에는 갖가지 공사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 범위라든지 하드급을 했다면은 하드급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관련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계약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영순위로 따져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지의 그 형상, 대지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느냐, 오각형이냐, 육각형이냐, 예각으로 되어 있느냐, 둔각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모서리 부분에 대한 형상에 따라서 공법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지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높고 낮은 상태, 고저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지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니까 대지 경계선, 그 다음에 건축선은 바로 이제 지하 외벽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표석을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참조점을 제대로 표시하고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죠. 사진을 찍어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이나 지중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은 이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봇대에
전선을 건드리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피복을 한다든지 해서 이 누전이라든지 합선으로 인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근 집안 정보 자료를 검토해야 됩니다. 인근 집안 정보. 터파기 현장을 설치하기 전에 인근에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공사를 마친 현장이 있다면은 또는 완성된 건축물이 있다면은 그런 건축주를 찾아가서 또는 그 공사 관계자를 찾아가서 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특이한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근 집안 정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도 아주 좋은 그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과의 그 친화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여건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변 여건 하면은 주변에 현장 대지 주변에 일단은 그 집안 현황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용도로 주변 집안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다든지 도로로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이러한 그 집안 사용 현황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안이 아닌 그 집안 위에 어떠한 구조물이 있다면은 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고층 빌딩이 있는지 저층 구조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밀집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은 좀 거리가 떨어졌는지 이러한 현황을 구조물 현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전 조사 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로 이런 거는 건설 장비의 그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상황, 러시아어의 차량 출입이 많은 곳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시간은 피해서 공사 차량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민원의 개연성이라고 있습니다. 민원 개연성. 이 사항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그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공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장비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은 먼지가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교통장애를 유발시킨다든지 하는 일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전 검토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관련 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대지를 살펴보고 이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공사의 유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사의 유형은 이제 세부 공정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토공사와 관련된 세부 공정으로는 일단 둘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터파기 공사, 또 하나는 흙막이 공사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터파기 공사는 기초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기초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인데 이 굴착 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흙막이를 반드시 설치를 좀 해야 되죠. 흙막이 없이 굴착을 하게 되면은 굴착 집안이 함몰되거나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는 우리 교재에 있다시피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교재에 있다시피 집안 굴착이라는 땅을 본연의 그 작업인 땅을 파는 작업, 집안 굴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에 대한 조치를 또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하면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흙을 파는 작업과 물을 빼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집안 굴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은 일반 토사를 굴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걸린 암반을 굴착할 수가 있습니다. 암반. 우리 교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취지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 토사 집안을 굴착할 때는 백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땅을 파고 잔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암반을 굴착할 때는 이게 특수 장비를 통해서 뭐 이제 폭발을 한다든지 화약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브레이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암파쇄 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지에서 공사를 할 때는 암파쇄를 하는 데 있어서 소음을 유발시키는 공법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반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작업비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배수인데요. 지하 수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배수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 굴착 심도가 깊을 때는 배수 대책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작업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착장에서 이렇게 굴착을 하면서 물이 많이 나온다면은 물을 많이 퍼내야 되는데, 이 배수로 인해 가지고 주변 집안이 침하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을 굴착할 때는 주변에 있는 물들이 현장에 몰려들지 않도록 흙막이의 그 차수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공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대책은 차수 대책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유입되는 물들은 집수정으로 유도를 해서 펌핑 작업을 통해서 외부로 장외로 배출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안 굴착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굴착에서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안전한 굴착 순서 및 속도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전한 굴착 순서라는 거는 우리가 토공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단 굴착장에서도 토합이 많이 걸리는 곳이 있고 적게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합이 많이 걸리는 곳에는 우리가 한 번 굴착을 하더라도 많이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회 굴착 심도를 좀 얕게 가져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과굴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소단을 설치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흙막이 버팀대를 설치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안전한 굴착 순서 및 속도, 그리고 1회 굴착 심도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과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장 집안 조건에 따라서 굴착 공법 및 장비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 토사층에서는 전면 굴착 공법 또는 부분 굴착 공법을 사용하고, 암반층에서는 암을 파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대규모 터파기 공사에서는 반드시 흙막이 오픈컷을 적용해야 된다. 흙막이 없이 집안을 굴착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암을 파쇄하더라도 그냥 화약으로 발파를 하는 게 아니라 진동 제어 발파 공법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굴착 후에는 잔토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잔토 처리 중에서 이 폐기 처분 그 전문 업자가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법하게 처리를 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파기에서 집안 굴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가급적이면은 잔토 처리를 할 때 직상차를 하는 것이 공정상 아니면은 비용상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벅공판을 깔고 그 위에서 크레인으로 버켓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렇게 잔토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상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굴착 작업에 필요한 배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굴착 효율과 장비 주행성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굴착장에 물이 흐르게 되면은 작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장비의 주행성이 떨어지는 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비 주행성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해서 이런 것들은 용어 설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한 10점 정도 한 페이지 분량의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에 대해서 굴착장 내에 그 물의 유입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이 땅을 파고 있는 터파기 굴착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굴착장 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빗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쌓여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장내에 유입된 물은 집수정으로 유도해서 장외로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를 정리해 보면은 터파기 공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토사 굴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쇄, 안반 굴착, 그 다음에 배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 토사 굴착과 안파쇄 공법은 집안 굴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공사에서 두 번째 공법은 이제 흙막이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흙막이 공법은 터파기 공사, 이 터파기 공사의 그 안전과 굴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흙막이가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사할 때 가장 그 대상이 되는 그 관리 대상은 뭐냐면은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이제 물입니다. 위에서도 그렇죠. 하나는 흙과 관련된 거, 하나는 물과 관련된 거예요. 흙막이도 마찬가지로 흙을 고려한 흙막이, 물을 고려한 흙막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에서는 토합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는 수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토합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흙막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흙막이는 터파기 공사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가설 공사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흙막이 공사는 가설 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법의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공법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흙막이 구조물이 무엇이냐를 설명한다면은 이거를 수학식으로 등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흙막이 구조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 토류벽과 지보공이다. 그러니까 토류벽 플러스 지보공은 흙막이 구조물이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토류벽은 흙의 흐름을 막는 벽을 토류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차수성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은 이 토류벽은 물도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을 막지 못하는 그런 토류벽이 있어요. 그런 벽을 우리는 차수벽이 아닌 그런 그 투수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류벽을 토합과 수압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지지해주는 그런 그 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 가설 부재를 우리는 지보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류벽 지지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세 글자로 지보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흙막이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는 토류벽과 지보공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흙막이 공법을 설명할 때는 흙막이 공법은 여기서 토류벽에 대한 공법이 있습니다. 일단 토류벽에 대한 공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건축 시공 기술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토류벽 공법으로서
CIP 공법 가장 많이 쓰고 있죠, 현장에서. 그 다음에 SCW, 그 다음에 슬러리월, 그 다음에 H파일 투립판 공법. 이 공법, 이 네 가지 CIP, SCW, 슬러리월, H파일 투립판 공법,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는 정도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리벽 공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지보공 공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순위로 해줘야 되는 게 그라운드 앵커, 집안 앵커라고도 합니다. 집안 앵커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SPS 공법, 본설 부재로 버팀대를 버텨주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러트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IPS 공법, 우리 교재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DBS 공법. 이 DBS가 앞으로는 SPS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법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흑막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토리벽과 지보공의 합으로 보고 각각의 중요한 공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학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CIP나 SCW나 슬러리월이나 H파일 투립판이나 여기서 열거된 공법들은 뒷장에서 충분히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토공사 세부 공정에 대해서 토파기와 흑마기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공사를 공사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토공사에 대한 공사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공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을 먼저 좀 세워야 됩니다. 시공계획으로서는 공사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장비와 인원 투입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전담자를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시공계획 자료에 대해서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사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공사업체 관리. 이 공사업체는 도급을 받은 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토공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하도급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토공사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업자만이 이러한 토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업체 관리라고 하면은 이런 건산법상 토공사 업체로 등록된 건설업체가 이 공사업체로서 또는 협력업체로서 선정이 돼서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하도급 계약 서류를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그 하도급 물량과 공사 기간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후에는 돈을 줄 사람은 지급 보증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할 사람은 계약 이행 보증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상호 보증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에 이러한
보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이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증서로 지급보증서와 이행보증서를 쌍방이 교부함으로써 서로의 위험을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관리 측면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공사업체 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드급 관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사 입회. 하드급 계약을 했으면은 입회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과정에 입회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교재에는 없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흙막이 공사에서 흙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작업자는 반드시 관련 기능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비계공이라든지 하는 그런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법에서 제시하는 안전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이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추가해도 좋은 내용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과정을 입회하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는 이제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측을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관리 사항으로서 이제 계측관리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꼭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계측관리. 우리가 덮하기 공사를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공사입니다. 흙막이를 설치하는 일은, 흙막이는 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붕괴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흙에서 발생하는 토합, 물에서 발생하는 수압이 그 원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측관리를 통해서 현장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현장의 안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민원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민원. 토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건물에 크랙이 갔을 경우 이 크랙이 공사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구조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크랙에 대해서도 공사 영향으로 이렇게 누명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측관리를 통해서 공사로 인한 영향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측관리의 목적은 토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도 있지만은 주변에서의 그 민원을 예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측관리는 워낙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측관리 부분에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재를 가지고 또 안내를 좀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토공사 일반 사항으로서 계측관리에서 안내한 몇 가지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이렇게 좀 간추린 내용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계측관리 사항으로서 좀 뽑는다면은 뭐가 되냐면은 관리 기준. 계측관리의 관리 기준. 아무리 계측을 잘한다 할지라도 관리 기준이 현장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그 계측 결과치는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준이 현장의 그 중요도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기준이냐 아니냐, 이 절대치 관리로 할 것이냐, 예측치 관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의사결정을 이렇게 토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측관리는 토공사 이전부터 계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관리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시공계획을 수립해서 이 검토와 승인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공사업체 관리사항에서는 이렇게 하도급법에 의해서 또 건산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 공사업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공법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입회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위험한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계측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우리는 첫 번째 사전 검토 사항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현장 대지 여건을 미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장 대지 주변에 있는 주변 현황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사의 유형으로서 토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터파기 공사와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는 흙을 파는 일과 암을 파쇄하는 일로 구분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장내로 유입된 물을 퍼내는 배수 작업이 터파기 공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는 토류벽과 지붕공의 조합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법은 몇 가지 중요한 공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입회와 확인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측 관리를 함으로써 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